제4강 안전관리론 핵심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제활동 관련된 내용을 지금 풀고 있죠. 9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제운동의 기본 이념 3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기본 이념 3원칙이라고 했죠. 3원칙이니까 무선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선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나의 원칙이라는 것은 없죠. 예.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무의 원칙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없애자. 사전에. 선취의 원칙은 무죄 무질병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하기 전에 자, 이 두 가지 말로 무와 선취를 구분하셔야 된다. 자, 무선참. 지금 문제는 아주 쉽게 낸 거죠. 예. 자, 92번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이념 3원칙 또 무선참 이야기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 해결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제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전에 이 말을 보고 우리는 무의 원칙이라고 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중복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도 똑같습니다. 무의 원칙, 선취 원칙 잘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93번입니다.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또 무선참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일 및 모든 잠재 요소를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선참 중에서 무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로 하여 안전확보 및 사고를 예방하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험 요인을 없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정비 및 수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자, 이 말도 그냥 좋은 말입니다. 무죄를 지향하고 안전과 건강을 선취하기 위해 전원이 참가하자. 참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참가의 원칙이고요.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로 안전확보 및 사고를 예방한다. 무의 원칙이고요. 사람이 죽거나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는 일 및 모든 잠재 요소를 제거한다. 여기도 무의 원칙 또는 선취의 원칙과도 특별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무의 원칙과 선취의 원칙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내용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정비 및 수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 자체로는 그럴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내용인데 뭐를 직접 설명하지는 않아요. 무의 원칙이나 선취의 원칙이나 참가의 원칙을 직접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고 나쁘고를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나쁜 문장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3원칙이 아닌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3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는 평이하게 좋은 의미다. 무의 원칙이나 선취의 원칙, 사전에 행동하기 전에 잠재 유형을 해결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상을 발견하면 정비 및 수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의 원칙, 선취 원칙에 설명하는 것에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3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무선참의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3원칙 설명을 이렇게 똑같은 설명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94번입니다. 위험예지 훈련 중 작업 현장에서 그때 그 장소의 상황에 즉응하여 실시하는 것은?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즉시 즉응법 이렇게도 부르죠. 즉시 즉응법. 자, 즉시 즉응법.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TB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툴박스 미팅.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거기에 작업에 응해서 이야기하는 안전에 대해서 확인하는 TBM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툴박스 미팅. 작업 현장 사무소에서 팀원들끼리 모여서 작업 지시도 하고 위험 예지 활동도 하고 하는 활동을 TBM이라고 합니다. 팀원이 하기 때문에 대개 몇 인에서 5인에서 7인 정도가 5에서 15분 정도에 걸쳐서, 그래서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고요. 소수 팀원들끼리 하는
활동이다. 안전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BM 위험 예지 훈련 이것을 답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할 연기법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역할을 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연기를 수행함으로써 관찰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발표하게끔 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1인 위험 예지 훈련 해서 1인 위험 예지 훈련도 혼자서 하는 거죠. 1인일 때 위험 예지 훈련. 그래서 TBM 설명을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TBM에 대한 내용. 즉시 즉응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툴박스 미팅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TBM 이야기예요. TBM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업 장소에서 원형 형태로 만들어 실시한다. 예, 꼭 원형으로 하라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모여 있어야 한다. 팀원들이 한다. 통상 작업 전후 10분 정도, 5에서 15분 정도 미팅한다. 맞습니다. 토의는 다수인이 함께 수행한다. 30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몇 인 정도가 적당하다? 5에서 7인 정도가 적당하다. 팀원끼리 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3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모두가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 잘못됐죠? 3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툴박스 내용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툴박스 미팅 5에서 7인 정도가 합니다. 5에서 15분 정도 팀원이 실시하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입, 점검, 정비, 작업 지시, 위험 예지, 지적 확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5가지 단계가 TBM 절차입니다. TBM 5단계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도입, 점검, 정비, 작업 지시, 위험 예지, 지적 확인 이렇게 5단계를 TBM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TBM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참고로 보시고 단계 정도는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도입, 점검, 정비, 작업 지시, 위험 예지, 지적 확인, 위험 예측이라고도 하고 위험 예지 이렇게도 부릅니다. TBM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96번 추진기법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죄운동 추진기법에서 다음 설명하는 게 뭐냐 물어본 거죠. 작업을 오조작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 공정의 요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고 대상을 가르친 후 큰 소리로 확인하는 것. 대상을 가르치면서 큰 소리로 확인하는 것. 지적 확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적 확인입니다. 가르치고 지적하고 확인하는 것. 큰 목소리로 확인하는 것. 이것을 지적 확인이라는 말로 씁니다. 자, 지적 확인을 이 용어를 아는가 물어본 거죠. 지적 확인. TBM, 터치앤콜, 삼각 위험 예지 훈련. 삼각 위험 예지 훈련은 삼각형 형태로 위험 예지 훈련을 하니까 삼각 위험 예지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 대열로 제일 앞에가 누가? 선임자. 선임자가 서 있고 그 뒤에 갈수록 이제 후임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이 사람들은 TBM 활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임자들 보고 따라합니다. 따라하게끔. 초보자가 있을 때 하는 훈련이 삼각 위험 예지 훈련이에요. 구성원 중에 초보자가 있을 경우에. 그때는 삼각형 대열로 위험 예지 훈련을 실시해서 익숙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삼각 위험 예지 훈련의 목표입니다. 터치앤콜 해서 엄지손가락을 맞잡고 서로 삥 돌아서 위험 예지 훈련 활동하는 걸 터치앤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지적 확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포스코나 이런 일반 사업장에서 다 하고 있지만 지적 확인한 것을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장 내부에가 철도 차량이 지나가는 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를 통화할 때 건널목을 건널 때 이렇게 지적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철도 공사에서도 이렇게 건널목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적 확인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몇 번씩 보셨을 거예요. 지적 확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 확인은 해설 한번 읽어보고 합니다. 감각기관을 통한 안전 확인이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유가 이런 우리의 오감을 다 사용해서 확인하는 게 효과가 더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7번 지적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적 확인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있죠. 지적 확인은 오감을 활용해서
위험에 대한 예지, 확인을 하는 거죠. 위험에 대한 확인을. 자, 4번에 5호간의 감각기관을 총동원하여 작업의 정확성,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지적 확인이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비평 금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이죠.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고요. 참여자 전원의 스킨십을 통하여 연대감,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고 느낌을 교류한다. 여기서 스킨십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터치앤콜입니다. 터치앤콜을 이야기하고 있고 작업 전 5분간의 미팅을 통하여 시나리오상의 역할을 연기하여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할 연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할 연기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법도, 이런 것도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요. BS 브레인스토밍이 이미 앞에 문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지적 확인. 네. 지적 확인 많이 쓰죠, 현장에서는. 98번.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4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BS의 4원칙, 비자 대수락 있지 않습니까? 비판 금지, 자유 분방, 대량 발언, 수정 발언 이렇게 부른 4가지입니다. 자, 한 사람이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량 발언에 맞는 말이죠. 말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타인의 의견을 수정하다. 수정 발언이죠. 타인의 의견에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 금지죠. 의견을 발언할 때는 주어진 요건에 맞추어 발언한다. 주어진 요건 이렇게 해버리니까 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유분방에 어긋난 거죠. 자유분방에 어긋난. 4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이 비자 대수의 설명을 못하고 있네요. 요건을 갖추고 말을 하라고 하면은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을 꺼려한다. 말하는 걸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브레인스토밍의 자유분방에 어긋난 조건이 됩니다. 자, 안전교육 관련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9번입니다. 안전교육 방법 중 강의식 교육을 1시간 하려고 할 경우 가장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단계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강의식 1대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도입 제시 적용 확인. 지식교육의 4단계죠. 지식교육의 4단계 중에서 강의식 교육을 할 때 시간이 제일 많이 소비되는, 가장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단계는 했어요. 강의식 교육입니다. 자, 강의식일 때는 언제가 강의식의 목표가 목적이 뭐예요? 강의식 교육을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과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토론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 강의식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지식이 많이 없다. 지금 강의를 받으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내용 전달을 많이 받고자 할 때 강의식을 선택을 합니다. 내용을 상대방도 어느 정도 교육생들도 교육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를 하겠어요? 토론을 하죠. 토의식을 하죠. 토의를 해서 토론으로 이끌어 나가겠죠. 하지만 강의식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단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됩니다. 강사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이끌고 가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언제? 제시 단계입니다. 강의식일 때는 제시 단계의 시간이 약 40분 정도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달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가지고 전달된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해보고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적용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 확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로 바뀔 수도 있다. 강의식이 아니라 뭐로? 토의식 교육이다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가장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적용 단계입니다.
제시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토의식은 상대방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토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전달할 사항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시가 작고요. 이걸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 적용 단계에서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의식이면 답이 적용이 되고 강의식이면 제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니까? 강의식이니까 제시 단계가 가장 많이 소모한다. 35분에서 40분 정도를 소모하게 됩니다. 토의식이었다면 적용 단계에서 30분에서 35분에서 40분 정도를 소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교육훈련의 4단계 도입 제시 적용 확인을 물어보고 있어요. 교육훈련의 4단계 도입 제시 적용 확인이 가장 보편적인 지식교육일 때의 단계죠. 기능교육일 때는 또 말이 바뀌죠. 준비, 또 설명, 실습, 평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식교육의 4단계, 기능교육의 4단계, 태도교육의 4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나오는 도입제시 적용 확인이라고 부르는 요게 맞죠? 이 단계는 주로 지식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지식교육의 4단계를 묻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용이 도입제시 적용 확인 갖고 순서를 바꿔놨죠?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101번 안전지식 교육 실시 4단계에서 지식을 실제의 상황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해보고 지식을 실제 상황에 맞추어서 문제도 풀어보고 그 수법을 이해시키는 단계로 오른 것은 자 문제를 풀어 해결한다 그랬어요. 자 아무것도 모르면 문제 해결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내용의 전달을 받은 거죠. 받은 걸 가지고 문제를 실제 적용 문제에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적용 단계입니다. 여기도 적용 단계다. 자, 3번이 답이 됩니다. 도입은 교육에 대한 소개, 제시는 내용 전개, 적용은 활용 능력, 확인은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문제 해결이라는 말을 보고 적용이라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있다. 적용을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버드 학파가 종종 나온다.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준비, 교시, 연합, 총괄, 응용. 준비, 교시. 자, 제일 앞에가 준비. 다음 수업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준비 갖고 오면 간단하게 교시합니다. 그 다음에 연합을 합니다. 총괄, 응용 이렇게 해서 5단계를 가지고 있죠. 하버드 학파의 5단계 준비, 교시, 연합, 총괄, 응용입니다. 추론이라는 게 없네요. 추론 3번이 빠지게 됩니다. 자, 하버드 학파의 5단계 이걸 물어본 거고요. 103번입니다. 교육의 기본 3요소. 교육의 세 가지 요소 뭡니까? 주체, 객체, 매개체. 주체는 누가 되고요? 강사가 된다. 객체는 수강자가 된다. 매개체는 교재 또는 교육 내용이 매개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체, 객체, 매개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네. 기본 내용이죠. 교육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주체, 객체, 매개체.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금은 주체, 객체, 매개체를 이야기했고 여기는 직접 이야기했네요. 강사, 수강자, 교재죠. 예. 강사, 수강자, 교재. 여기도 주체, 객체, 매개체를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5번입니다. 안전교육 중 2단계로 시행되며 같은 것을 반복하여 개인의 안전교육 중에서 몇 단계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2단계예요. 그럼 교육의 3단계가 뭡니까? 우리가 교육의 3단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 기, 태죠. 지, 기, 태. 지식교육을 먼저 하죠. 모르니까 내용 전달을 먼저 하고 지식교육이 1단계. 2단계가 기능교육이죠. 이제 알았으니까 실제로 해보는 거죠. 3단계는 태도교육이죠. 태도교육 뭐 하는 단계입니까? 습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습관화.
또 몸의 배행가짐, 몸가짐, 몸에 배게 하는 거, 마음가짐 뭘 갖도록 하는 게 태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이 1, 2, 3단계인데 문제에서 2단계라고 이야기해버렸으니까 기능 교육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기능 교육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반복하여 개인의 시행착오에 의해서 점차 그 사람에게 형성된다. 그래서 기능 교육은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능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교육의 3단계 지기태라고 하죠. 지기태. 자, 106번입니다. 안전교육의 3단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기태에서 이 말이죠. 지식, 기능, 태도 3단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지식, 기능, 태도 교육 셋 중에 하나다. 생활지도, 작업, 동작 지도 등을 통한 안전의 뭐를 위한 습관화를 위한 교육은 자, 습관화 교육 뭐라고 합니까? 태도 교육이라고 방금 썼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몸가짐, 마음가짐, 습관화 교육 이것을 우리는 태도 교육에서 잡습니다. 태도 교육. 자, 107번입니다. 태도 교육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니까 지금 지기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능, 태도 요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교육의 뭐라고 부른다? 교육의 3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1단계인 지식교육을 할 때도 단계가 있더라. 진행 4단계라고 불렀잖아요. 진행 4단계가 도입, 제시, 적용, 확인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기능교육은요. 준비를 시킨다 그랬죠. 준비, 설명, 강사가 설명 시범을 보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해보라 가죠. 실습, 평가 이렇게 합니다. 실습을 해서 제품 만들어 보라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태도교육, 태도교육은 제일 먼저 청취, 들어라, 이해 납득, 이해하고 납득을 해라. 모범을 보여준다. 모범을 보여라. 그 다음에 평가한다. 이 4단계가 태도교육의 4단계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태도교육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청취한다. 이해하고 납득한다. 모범을 보인다. 지적과 처벌 위주로 한다. 평가한다는 자, 처벌이 없지는 않아요. 뭐니까요? 칭찬하기도 하고 뭐 또 줍니까?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벌을 위주로 한다. 벌 주는 걸 위주로 한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4번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지금 107번에서는 이 1, 2, 3 관련된 내용이 지금 100번대에서 계속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의 절차 갖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 기능, 태도 교육의 순서를 단계, 진행 4단계를 기억을 하셔야지 이런 문제들이 겁이 안 납니다. 어떻게 내더라도 내가 단계를 애우고 있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결국은 뭐예요? 태도 교육의 진행 단계를 아냐 물어본 거예요. 청취, 이해, 납득, 모범, 권장한다,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3단계 이 순서를 한번 봐 놓으셔야지 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바람직한 안전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한 4단계 가운데 피교육자로 하여금 작업 습관의 확립과 토론을 통한 공감을 가지도록 하는 단계는 자, 안전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한 4단계 가운데 안전교육의 뭐예요? 4단계. 그러면 뭐예요? 도입, 제시, 적용, 확인이죠. 진행 4단계니까. 그러니까 도입, 제시, 적용, 확인에서 작업 습관의 확립과 토론을 통한 자, 여기까지 해서는 감이 좀 안 왔는데 이 말을 보고 답이 나오네요. 토론을 하려면 상대방도 어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 전달이 끝난 겁니다. 내용 전달이 끝났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토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전달이 제시 단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끝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토론할 수 있다. 적용 단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토론을 할 수 있는 단계, 적용 단계입니다. 확인은 뭐라고요? 평가, 시험 보는 거라고요.
시험 보는 건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립하고 토론을 하는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적용 단계로 하셔야 됩니다. 자, 109번입니다. 다음 중 학습 정도의 4단계를 순서대로 옳게 나타내는 것은? 자,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학습 정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학습 정도. 자, 학습 정도라는 말이, 정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학습 목적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학습 목적에는 학습 뭐가 있어야 되고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있어야 된다. 주제가 있어야 된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하인리의 이론을 이해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습 목적을 썼어요. 그러면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됩니까? 목표입니다. 목표가 돼요. 우리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오늘 뭐 갖고 이야기하지만 하인리 이론을 이해하려고 하인리 이론 갖고 이야기를 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하인리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공부하자고요? 이해하는 정도까지 하자고요. 그래서 이게 정도예요. 이해하는 정도까지 해서 어떻게 되자? 안전의식이 향상되자. 그래서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적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정도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제일 먼저 여기는 제가 이해한다라고 썼습니다. 여기도 이해가 있잖아요. 자, 이해가 뭐 섞어놓은 거죠. 순서를. 이렇게 섞어놓은 것 뿐이에요. 이해 다 갖고 있고요. 이해도 있고 또 인지, 지각, 적용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정도가 가장 낮은 차원의 학습 수준이 뭐가 학습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냐. 자, 뭐가 가장 낮습니까? 인지입니다. 인지한다. 인지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 없다 이 정도 아는 거예요. 아, 하인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학자로서 안전 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구나. 이 정도. 그냥 그 정도만 아는 게 인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각한다 이 말은 인지가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 하인리가 말한 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활용도 할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인지, 지각, 이해, 적용. 이 순서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학습 정도의 4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답은 인지, 지각, 이해한다, 적용한다. 인지한다, 지각한다, 이해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적용한다는 말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 해결을 이해를 했으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용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서 높은 순서로 인지, 지각, 이해, 적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학습 정도의 4단계 인지, 지각, 이해, 적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인지한다, 지각한다, 이제 알고 있다. 이것은 알고 있는 거에다 더해서 이해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 지각, 이해, 적용 이렇게 4단계를 순서대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봐놓으셔야 되겠고요. 110번. 안전보건 교육의 교육 지도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지도 교육의 8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원칙에 대한 내용은 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본 거거든요.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교육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죠. 강사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맞는 말이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해야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자꾸 동기부여를 해주면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죠. 오감을 활용한다. 오감 또는 오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으로 시작한다. 쉬운 것부터 해야죠. 예. 4번이 잘못된 원칙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전체에서 작은 것을 해야 됩니까? 부분으로 해야 됩니까? 부분에서 전체를 하겠습니까? 자, 전체에서 부분으로 강의가 돼야 됩니까? 부분에서 전체로 강의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편하죠? 전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순서가 있다. 그 순서들을 지도교육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1번 다음 학습 지도 형태 중 토의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의법의 유형입니다. 자, 첫 마디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66회의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66회의가 몇 명씩, 6명씩, 몇 분간, 6분간 토의를 행하여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 66회의라고도 하죠. 66회의 이렇게 불러서 6명이 6분간 토의하는 방식을 버즈 세션 이렇게 부른다. 버즈 세션 이렇게 불러서 답이 1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뭐라고 나와야 답이다.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참석자하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심포지엄 전문가가 나오죠. 전문가가 뭐 한다? 견해 발표한다. 어떤 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발표 후 질의응답 받는 거. 패널 디스커션은 전문가끼리 뭐 한다? 전문가끼리 토의한다.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문구가 있냐 없냐를 보고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강조를 많이 들었던 내용. 자, 토의법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답은 버즈 세션입니다. 66회의. 자, 포럼, 새로운 자료, 교재 제시하고 이 말 나오고요. 심포지엄, 전문가에 의하여 과제에 관한 뭐 발표한다? 견해 발표. 버즈 세션은 금방 설명이고, 패널 디스커는 주제를 종통한 전문가 4-5명의 피교육자 앞에서 자유로이 뭐 한다고요? 토의한다고요. 토론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을 패널 디스커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네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된다. 112번입니다. 토의 방식 중 참가자가 다수인 경우에 전원을 토의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소집단으로 구분하고, 소집단으로 구분한다. 몇 명씩, 6명씩, 몇 분간, 6분 안에 결론 지어라 해서 의견을 조감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냐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똑같은 답이죠. 버즈 세션입니다. 112번. 버즈 세션이 과거에는 패널, 포럼, 심포지엄이 답이 되는 문제가 주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버즈 세션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토의법의 유형 다음 설명하는 것은 새로운 자료, 교재를 제시하고, 새로운 자료, 교재 제시했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자료 나오면 뭐라고? 포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이 포럼. 이렇게 쉽게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문구가 있냐 없냐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114번 지도의 형태 중 토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금 봤던 네 가지 포럼, 심포지엄, 패널 디스커션, 버즈 세션 여기까지가 토의식 교육 방법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패널, 포럼, 버즈 세션 다 있습니다. 구안법. 구안법은 토의식이 아니죠. 말 그대로 프로젝트 학습법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젝트 학습법. 자기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자기가 그것의 주제에 맞는 활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을 프로젝트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구안법, 프로젝트법 해서 학습자 자신의 흥미에 따라 과제를 찾아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 수행하고 평가하는 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정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수행, 평가 이렇게 네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토의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법에 해당이 됩니다. 115번 구안법의 4단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방금 봤죠? 뭘 하라고 그랬죠?
주제를 정하라겠죠. 그 주제가 뭐가 됩니까? 목적이 되겠죠. 목적이 나오면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고 평가한다. 1번이 순서가 맞습니다. 1번 순서가 구환법 순서입니다. 자, 구환법, 프로젝트법. 자, 구환법의 4단계. 학습 목표 설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활동, 그 다음에 평가한다. 자, 반복적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해설이죠. 구환법에 대한 4단계입니다. 챙겨보셔야 되겠죠. 우리 핵심 이론에는 구환법에 대한 내용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16번. 자,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채용시 교육이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똑같죠. 내용이 똑같죠. 내용이 똑같아서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채용이라는 말에 의미를 두셔야 된다. 신입사원이란 이야기죠. 신입사원이니까 우리 회사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교육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계, 기구의 위험성, 우리 회사에 쓰는 기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알려줘야 되고, 작업 순수하고 동선에 관한 사항을 전달한다. 맞습니다. 신입사원한테 우리 현장에 사용하는 기계의 위험성이 어떤 것이 있고, 또 현장에서 작업 순수하고 움직이는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처음에 입사하면 기본적인 일부터 하겠죠. 정리, 청소 알려줘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공장에 쓰는 물질에 대한 자료,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교육 해줘야 되죠. 맞습니다. 작업, 표준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 작업 방법, 이 말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하겠어요? 관리 감독자한테 하죠. 누구 교육에 있다? 관리 감독자 교육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자, 내용 봐보실까요?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하고 이 말을 빼버렸죠. 지도 요령 이 말이 들어가면 관리 감독자 교육이라는 걸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 말을 빼버리고 이 말만 쓴 겁니다. 하지만 표준 안전 작업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관리 감독자가 FM의 작업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근로자한테 지도 감독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리 감독자 교육은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방법과 지도를 해야 되고요. 관리 감독자 역할과 임무를 알아야 되고요. 보건 직업병 예방은 다 들어가 있다겠죠. 모든 교육에 공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이것은 근로자 정기 교육에도 있다고 해서 채용시가 아니라 근로자 정기 교육에도 똑같이 있는 내용이다. 법도 모두 들어가 있죠. 모든 교육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복된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야 기억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리 감독자 교육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읽어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시고 예방 대책, 작업 방법, 지도 요령, 역할, 임무, 직업병 다, 그 다음에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는 근로자 정기 교육에 들어가 있다. 마지막 법도 마찬가지죠. 다 공통입니다. 자, 117번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작업 시작 전에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할 사항, 누구한테? 채용시 교육입니다. 채용시 교육이고, 보건, 직업병은 다 들어갔다 하겠으니까 당연히 관리감독자 교육에도 있겠죠.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리 들어갔으니까 있고요. 이것은 근로자 정기에도 있다고요. 근로자 정기교육에도 있다. 공정의 유해위험과 재예방 대책 관리감독자에 맞는 내용이죠. 1번입니다. 작업 개시 전 점검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될 내용은 채용시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채용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대상자가 누구냐를 생각해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몇 문제만 적용을 해보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관리감독자 교육 다시 한번 소개가 됐고요. 118번 작업 내용 변경 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시간 물어봤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에는 몇 시간 교육 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정기 교육, 그다음에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그다음에 특별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렇게 사업장 내 교육이 있고요. 정기교육은 사무직 또는 판매 업무 종사한 사람은 분기 3시간 이상입니다. 3시간 이상. 자, 여기에 사무직 외 사무직 외의 근로자는 분기 6시간이죠. 다 이상이죠.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는요. 연 16시간 이상입니다. 채용시 교육은요. 8시간 1시간이고요. 작업 내용 변경 시는 2시간 1시간이에요. 특별교육 16시간 2시간이고요. 건설업 4시간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작업 내용 변경 시예요. 그러면 교육 시간이 긴 게 뭐라 그랬죠? 정규직이에요. 교육 시간이 짧은 게 뭐라고요? 일용 근로자예요. 지금 문제에서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했으니까 일용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니까 정규 근로자예요. 정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네요. 자, 이 표를 외우고 있으란 이야기죠. 문제 낸 사람 입장에서는 요 값을 외워라. 교육 시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실기 때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자꾸 한번 써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교육 시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저는 힘들게 썼는데 밑에 해설에 여러분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입니다. 119번.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전문기관,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이런 전문기관 종사자, 그 다음에 재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여기 똑같죠. 안전관리,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제조업이고요. 재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건설업의 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기관을 말하죠. 그래서 똑같고요. 똑같다는 말이 34, 24 똑같다고요. 신규교육은 다 34, 보수교육은 24.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신규 6시간, 보수교육도 6시간 똑같죠. 맞는 말이고요. 보수교육 얼마요? 24. 맞습니다. 신규교육 34. 맞습니다. 재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 신규교육 24. 보수교육이 24라고요. 신규교육은 34로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표로 나와 있었잖아요. 네. 4번이 지금 틀렸고요. 여러분들이 자, 요 표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사장님은 무조건 6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는 34, 24 다 똑같고요. 뭐만?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만 보수교육 시간만 있습니다. 8시간으로. 자, 34, 24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할 것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66,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지금은 이제 20인 이상부터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라고 돼 있죠. 그래서 20인 이상부터는 보수교육을 8시간 받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고, 여기는 34, 24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면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까지 전부 34, 24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 가지고 문제를 낸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20번입니다. 주로 관리감독자를 교육 대상자로 하며 직무에 관한 지식, 작업을 가르치는 능력,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기능,
여기서 많이 들어본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내용은 가르친다 그랬고 개선한다 그랬고 했기 때문에 관리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관리자에 대한 교육 중에서 TWI 산업 내 훈련 누가 대상이라고요? 초급 관리감독자. 초급 관리감독자한테 하는 교육. Job Instruction. JIT를 불렀고 JMT 메소드, JRT Relation, JST Safety. 그래서 작업 지도법, 여기는 작업 개선법, 인간관계법 또는 부하 통솔법이라고 했죠. 작업 안전법, Instruction, Method, Relation, Safety. 이 가운데 글자가 Job Safety Training. 자, 가운데 글자가 내용을 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TWI 교육 내용 4가지입니다. 기억나시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는요. 과장님, MTP, 요것도 관리감독자 교육이에요. 과장님이나 부장님 정도 선에 해당되고요. ATT, 여기는 최고 관리자,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 관리자인데 최고위 관리자, 고위급 관리자한테 하는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ATP는 이제 뭐 국가로 따지면은 국가 관리를 하고 있는, 나라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관리자들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교육입니다. 최고 수준의 관리 등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시하는 교육을 ATP 이렇게 부릅니다. 자, TWI 4가지. 일단 TWI가 뭐 빈도상 아주 높죠. TWI가 출제 빈도상 아주 높기 때문에 JIT, RT, MT, ST 이거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되죠. 자, 해설에 참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초급 관리자고요. 여기는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위급, 고위 관리자, 최고 관리자 이런 의미고, 여기는 이제 주로 CEO에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전형적인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